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그리고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이 일단은 초반에 약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서 힘을 좀 낼 수 있을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워낙 변수들이 많고 다음 주 대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방향성을 잇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순매수를 양시장에서 해주고 있는데 뭘 사야 되나, 오히려 조금 저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뉘앙스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IT 쪽을 역시 볼 거는 다시 보기 해야 된다. 결국에는 IT다. 도로 돌아왔을 때 다시 IT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타 유창희 대표님은 어떻게 지금 시장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어느 쪽을 좀 봐라라고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계속 좀 제가 좋은 얘기를 해왔던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주가 좀 저렴해 보일 수는 있겠죠. 2,400포인트대에서 2,300포인트대가 하락을 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가파른 하락세가 10월 달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렴해 보인다라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좀 반대로 얘기하면 이건 추세가 좀 붕괴될 수 있는 위치다. 한번 부러질 수 있는 위치다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 주에 들어서 이제 미국 시장을 흐름을 보면서 조금 확신이 찬 게 뭐냐면 2,100포인트대까지도 하락이 열려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여기서는 주식을 살 필요는 없다. 미국 시장도 본다면 이미 지금 연봉을 본다라면 나스닥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다만은 S&P 500이나 다우존스가 음봉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본다라면 지금 미국이 결국에는 이제 대선이라는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큰 득표차로 누가 이긴다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고 해서 트럼프가 승리를 한다라면 그나마도 조금 낫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쪽에 승리를 한다고 해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경기 부양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2차 팬데믹 이런 것을 본다라면 시장에서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 기대감은 단기적인 부분들이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어저께 기술주들, 4대 기술주들 다 좋은 실적이 나왔어요. 그쵸. 예상이 다 됐었던 부분들인데 시장은 오히려 그 이후에 본다라면 그러니까 장중에 3%가 넘는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윗꼬리가 길게 나오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미국 시장에서도 크게 기대할 게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IT 기업들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여기서 실적이 좋게 나오곤 있지만 그 실적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연말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좀 제한된 매매 혹은 오히려 좀 수익을 챙기시면서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최소한 11월 초까지의 방향성은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유창희 대표님은 조금 연말까지는 재미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2,100까지도 코스피 좀 내려갔다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데 김 대표님은 어떠세요? 네, 일단 모든 해답은 환율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환율이 원화 강세로 이렇게 두드러지게 자리 잡는다라는 얘기는 일단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이나 한국과 관련된 쪽의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들은 코로나19만 안정되고 끝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모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또 서구 쪽에서는 또 상당히 어떤 코로나19의 유행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일단 앞으로 보게 되면 이쪽이 거의 안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랄 정도로 아마 이렇게 심각할수록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러면 우리도 방역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우리가 또 챙겨야겠다는 생각이고 그쵸. 또 하나의 반대적인 흐름은 그러면 여기서 또 경제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경기 부양책을 ECB도 최근 들어서 다시 자산 매입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연준이나 미국도 만약에 경기 이상 신호가 나오게 되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시킨 전략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경기 부양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달러와 가치는 하락하게 될 거고 원화의 흐름들은 좀 더 빠르게 강세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 또 당연히 외국인들 쪽에서도 입맛이 당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두 가지죠. 안 좋게 되면은 경기 부양책이 강화되든가 또 더 어떤 안정세가 나오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든가라고 하게 되면 모두 다 수혜 쪽입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IT 관련된 쪽은 당연히 흔들리면은 매수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IT 반도체는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나 두 번째로는 친환경 관련된 쪽이죠. 물론 바이든 후보가 떨어지게 되면 충격이 아니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미국이 약간 좀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국가들은 오히려 친환경을 거의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기 부양과 관련된 쪽에서 계속 신경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G2도 마찬가지겠지만 신흥국들도 타격을 받은 만큼 가장 빠르게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섹터들은 건설, 토목, 이 인프라와 관련된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시화된 경기 부양을 이끈다라고 하게 되면 인프라 관련된 투자는 더 앞으로 숙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그와 관련된 건설 기계 그리고 또 그에 따르는 소모 부품들 이쪽은 당연히 실적의 기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쪽에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계속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김민수 대표와 유창희 대표님이 약간 IT 쪽에서는 뭐 좋다라는 건 실적도 좋고 앞으로의 성장 전망도 좋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셨지만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볼 텐데 그렇다면은 뭐 SK 하이닉스 오늘도 반등으로 전환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일단은 버텨주고 있는데 실적은 잘 나오고 SK 하이닉스 다음 주 실적 발표하지만 아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어느 정도의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건지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은 궁금해요. 연말까지는 그럼 아직까지 사면 안 된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적은 좋게 나온다는 게 네. 뭐냐면 지금 3분기 실적이잖아요. 4분기 실적을 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내년 1분기 실적을 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분기 실적은 다 좋게 나올 것이라는 건 다 알고 있었던 네. 부분들이고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하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막상 좋은 실적이 나온다고 해도 반등 상당히 제한적이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이슈가 있죠. 파운드리 반도체라든지 꼭 반도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IM 사업 부분이라든지 가전 이런 쪽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 LG전자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상당히 가전 쪽의 사업 부분이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좋게는 보고 있지만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메이저들은 수익률 관리에 나서고 있다. 공격적인 매수를 해서 지금 더 연말까지 수익을 더 올리기보다는 지금부터 좀 매도를 하면서 그동안 챙겨나왔던 수익을 좀 관리하는 차원에 있다라면 굳이 우리가 여기서 물량을 받아주면서까지 주식을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주식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계속 신고가를 내면서 갈 수 있다는 기본 바탕이 돼야지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제한된 반등만 나오는 것이라면은 거기에 잘못된 제한된 반등을 기대했다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손실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무리하게 반등을 기대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제한된 매수 혹은 약간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인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주식 전부를 매도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쪽은 꼭 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관계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계속 밀고 있는 섹터고 성장성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네네. 풍력, 뭐 태양광 그리고 최근에 조정이 나왔지만 저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충분히 일정 부분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뭐 섹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별 기업별로 본다라면 여전히 뭐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전체 시장 흐름을 본다라면 연말까지 저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600, 2,700에 가 있기보다는 현재 지수 때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2달 동안 무리해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혹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타이밍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최소 다음 주 목요일이나 수요일까지는 확인을 하고 주식을 매수하셔도 늦진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창희 대표님은 뭐 IT는 좋긴 좋은데 이것을 지금 미리 사서 지지부진하는 주가 움직임에 우리가 괜히 피로감만 쌓일 수 있으니까 지금 뭐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인하고 매수하자는 쪽이셨고 김민수 대표님은 그래도 지금 가격이 계속 좀 어느 정도 지지부진하고 내려간 상황에서는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다는 의견이신 거죠? 간단하게 네. 의견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확인 다 하고 주가가 점프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또 네. 닥쳤던 개 모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대응하자라고 하는 점 쪽에서 특히 4분기 실적도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는 별로 안 좋습니다. 항상. 그런 관점과 함께 3분기 실적도 그런데 주가가 못 가느냐라는 대표적인 이유가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었다고 하게 되면 좀 더 한 단계 멀리 보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대한 분위기까지 봤을 때 다시 우리 전통적인 또 성수기 쪽으로 돌아가는 IT 분위기까지 확인하게 되면 오히려
싸게 줄 때 사야죠. 네, 그런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IT에 대한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매수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두 분의 의견을 잘 들어보시고 나는 이쪽에 좀 가깝다라고 하시는 걸 선택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IT 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려보기 하고 다시 상기를 해봤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펠리스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